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입니다. 오늘 6월 16일이고요.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전 수주가 체코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전 시기가 좀 빠르게 돌아가 수주 입찰 그런 시기가 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있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 뭐 좋은 내용들도 있고 안 좋은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안 좋은 내용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비중 있게 다뤄드릴 전망입니다. 자, 일단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17,500원, 18,000원 이 부분에서 반등을 좀 점치긴 했었지만 시장이 좀 여의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낮춘다라고 하면은 15,000원 수준까지 좀 주가 움직임들, 방향성들, 가능성들, 그냥 단순히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살짝 열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보자. 일단은 반응을 보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산업 경쟁력 태스크포스 첫 회의 열렸다. 원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 긍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원전 사업의 범정부 지원 체계에서 본격 가동을 한다. 원전 생태계 건전성 회복, 경쟁력을 강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기술, 일신밸브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태스크포스 팀으로 같이 좀 회의를 했다라는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의 경쟁력 수주를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주를 받는다, 입찰을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 뭐 회의 말 그대로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요 의제겠죠. 원전 채광국 도약을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 생태계 회복을 논의를 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원전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신한울 3, 4호기 건설 하루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경남에 포진해 있는 원전 업계들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 정부에 다각적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겠죠. 오전 두산 에너빌리티 본관 2층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가 진행이 됐다. 자, 일단은 당장 3, 4억의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저희한테 이익이 떨어지려면 최소 1, 2년이 걸린다. 매년 2, 3억 빚이 늘어나서 회사 문 닫아야 할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신한울 건설이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수주를 했을 때 부품을 정상적으로 조달을 받고 이 건설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면은, 기술이 없으면 수주를 해외 수출을 한다라는 것들은 그냥 비지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가 좀 있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 금융 지원을 얼마나 해줄지가 또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신한울길 3, 4호기 건설 2024년도 말 정도로 당겨주길 희망한다. 이게 또 이제 먹혀줄지가 좀 그거예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장치인 캐스크 제작 작업 사업이 조만간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해외 업체가 사업 주체가 되면 해외로 국부 유출과 기술 종속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 업체의 사업 주체를 담당하기를 바란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뭐 이 원전 산업에다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장치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 좀 될 수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도 기대를 좀 해보자. 일단은 뭐 이 지금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뭐 간담회를 하고 애로 실태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간담회가 된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런 상황 현황 상황들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추후에 결론이 어떻게 좀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는 높아졌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업계 지원책을 논의를 했다. 원전 적극적으로 육성해 줘야 된다. 여기 참여한 것들을 보면은 기획시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은행,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일신밸브, 원전업계도 참석을 해가지고 계속 에너지 믹스, 신재생, 원전 공급 부분에서 늘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 이제 회의를 좀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한전 MOU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한전이랑 삼성물산 건설 부분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플랜트 지적화, 전반적인 발전소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과 그린 암모니아 해외 생산 등 국내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암모니아 혼소 보일러, 모델, 암모니아 공급 시스템, 주요 기기 개발을 맡을 계획이다. 이게 두산 퓨어셀로 가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뭐 그거는 뭐 배제를 하고 일단은 그린 암모니아 활용한 가스터빈 혼소 뭐 그런 것들 공급 시스템 주요 기기 개발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 좋은 내용들, 이거는 뭐 안 좋진 않은데 일단은 뭐 추가 상장이 된다. 이게 일자가 배당 6월 20일 4일 남았죠. 근데 주식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식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는 상장에 대한 약간 경계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통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좀 부정적인 내용들. 텍소노미에서 좀 제외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행정부랑 의회랑 조금 논의가 있는데 약간 좀 약간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녹색 사업이냐 아니냐, 유럽연합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이 좀 빚어졌다. 원전을 녹색으로 재규정하려는 우리 정부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반대하는 국가들이 보니까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이에요.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 입찰을 한다, 뭐 수주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 큰 내용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향들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을 보면 EU 텍소노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었고, 결의안이 가결됐다. 찬성 76표, 반대 62표 통과됐다는 얘기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월 천연가스 원전 포함한 텍소노미를 확정한 데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다. 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은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다. 다음 달 4일에서 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눈은 결국에는 다음 달 4, 5일에 유럽 본회의 표결이 통과가 되느냐. 자, 이 유럽의회에서 가반 353명이 가결을 해서 찬성을 하면은 집행위원회에서는 텍소노미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텍소노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약간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진 않을까. 다음 달 4일에서 7일까지는 조금 힘든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7월에 결의안 가결 텍소노미 수정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 이 전쟁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쟁 자금들, 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사용은 되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사 유럽은행 상임위 그린 텍소노미 수정 요구했다라고 나오는 것들인데, 자,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유럽연합은 지난해 기준 가스 수요가 40%, 이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농축 우라는 수요의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반대하고 난 유럽연합 이사회 압도적인 다수 반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상황들인데,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강력히 반대에 직통을 하겠지만 유럽은행의 반대론 소수여서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걱정은 조금 됩니다. 국내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까봐 그게 좀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자, 이 내용들을 좀 볼게요.
천연가스 원전 반대표가 조금 증가됐다. 러시아에서 전쟁 자금을 대주면 안 된다. 환경적인 부분들이랑 정치적인 부분들이랑 지금 좀 섞였습니다. 섞였어요.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주지 않기 위해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을 하면 안 된다. 텍소노미에 규정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거는 이거를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것들이 정답이냐라는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내달 11일까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투표로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4일에서 7일에 또 회의가 있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원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이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가 여부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100일 넘게 장기화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힘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프랑스는 뭐 수출국이니까 천연가스 원전을 지지를 한다. 프랑스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하죠. 독일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원전에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들.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원전 수입국들은 아니에요. 원전을 입찰을 하는 수주를 내는 그런 기업 국가들은 아닙니다. 원전 발전에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걱정은 좀 되는 상황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주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큰 주가에 대한 방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달 4일에서 7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조금 유지가 되냐 빠지냐 이런 계속 마찰음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우려감들도 뭐 기대감들도 계속 상존해서 좀 보여질 것 같다. 시장도 뭐 마찬가지죠. 시장도 막 계속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 당분간은 다음 달까지는 아무래도 텍소노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혼조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안타깝지만 근데 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서 계속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